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금요일 날 급락한 가운데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체코 30조 원전.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지금 월요일 날 단기간에 급등이 또 한 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바로 이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이 내기 수주 결과가 이번 17일 바로 수요일이죠. 자, 이 수요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무려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 신화가 다시 한번 쓰일 수 있을지 전 세계적으로 집중이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는 가격과 그리고 기술 경쟁력 면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경합 중인 프랑스의 유럽 내 입지나 원전 건설 경험 등을 고려하면 막판까지는 아직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과 이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가격 같은 경우에서는 저렴하고 기술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다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K원전, K원전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이 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체코 정부는 이르면 17일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 발표 결과가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간 이 총력전을 벌이던 정부와 함수원은 체코 현지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면서 비상 대응 태세를 들어갔는데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체코 프라하에서 남쪽 지역인 두코바니아와 그리고 테멜린의 각 1.2기가와트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두코바니 원전 1기만 지으려던 사업이 어느새 벌써 이 4기로 늘어나면서 사업비도 30조 원대로 늘어난 가운데 당초 미국 웨스팅하우스까지 3파전으로 치러졌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웨스팅하우스가 중도 탈락하면서 지금 이 한수원의 팀코리아의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체코 내 K원전 수출이 성공할 경우에는 일감 공급으로 어렵사리 되살아난 국내 원전 생태계 회복세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체코 내기 수주시 주기기 건설을 맡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8조 5천억 원대, 그리고 개통 설계를 담당하는 한전 기술은 3조 6천억 원대, 시운전 정비 전문인 한전 KPS는 1조 7천억 원대로 지금 이 공사비로 가져갈 수 있는 전망이기도 합니다. 체코를 교두보로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줄줄이 예정된 유럽 시장 진출도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 올해는 2024년 체코가 있다라면은 뭐 2025년, 2026년에는 앞으로는 뭐 폴란드도 있고요. 네덜란드나 루마니아 등 이 해외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일어날 것이고, 지금 만약에 여기 이 체코에 대한 30조 원을 가져온다라면은 충분히 이제는 또 한번 우리나라가 앞으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원전은 또 한번 싹쓸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기술력과 가격 이쪽으로 우위를 점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전 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기술 경쟁력을 갖춘 데다가 온타임 온 버짓을 무기로 하는 팀 코리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와 한수원 등은 최종 결과 발표까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 수출에는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지정학적 외교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이번 체코에 대한 원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번 원전을 가져가야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뭐 루마니아,
폴란드, 네덜란드, 자, 이런 나라까지 우리가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체코 원정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었지만은 역시나 이 체코 원전 30조 원의 규모로 다시 한번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이 월요일이고 지금 화요일, 수요일 이제 남은 기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슬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요일 날, 자, 이 수요일 날 발표가 된 다음엔 어떻게 돼요? 바로 재료 소멸까지도 여러분들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기 때문이에요. 과거 15년 전에 아랍에미리트 수주를 했을 때 이 수주와 함께 수주가 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얼마나 나왔느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30%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차 잘못 매매하면은 뭐다? 고점에서 잡을 수가 있다. 그만큼 여러분들 재료 소멸이라는 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기에는 여차하면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재료 소멸이 나오고 저점 조정으로 주가가 빠지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은 뭐예요? 정책주의고 네덜란드라던가 폴란드라던가 루마니아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각국의 나라들이 앞으로 원전으로 지금 이 수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이 방향성이라든가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라면은 단기적인 조정은 오히려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이고 향후에 대한 이런 일정들을 본다라면은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마무시하게 지금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보였어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왔었고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어때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라는 것은 조만간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동평균 선도 일봉, 주봉, 월봉이 수렴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응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박스권만 돌파해 버린다면은 정말 여러분들 한번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그 이후로는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100% 무료이고요.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응 전략 안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원전에 대한 일정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받아보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받아가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지금 이 메모장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4421 전화번호로 부산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일정까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그리고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일정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에 매매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메모장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4421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 받아보신 다음에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 하반기 100%에서 1000%
대시세 종목 전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이 10가지는 급등 전제 조건이라고, 이 10가지를 만족하는 종목은 결국 대차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는 100%에서 크게는 1000%, 그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 시간 주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10가지 전제 조건은 제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급등했었던 종목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재무구조 그리고 차트를 기본적으로 특징을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만 두신다면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전제 조건은 가슴속 깊이 새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지금 10번까지 한번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권에 공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 자,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봉, 주봉, 월봉에서도 이동평균선이 수렴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수렴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힘이 응축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힘이 응축되었으면 결국에는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분출을 했을 때 바닥권에 있고 재료 있는 종목은 결국에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3번과 4번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이수권 부사채는 없어야 한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전환사채와 신주이수권 부사채는 나중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경우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와 신주이수권 부사채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적인 재무구조. 자, 그리고 제가 가로를 치고 실적과 불체 비율, 유보율이라고 적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실적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 실적이 적자가 아니어도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큰 범위 안에서 유지만 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서는 150% 미만,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서는 200%,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300%, 500%, 1000%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과거 급등 전례가 있는 기. 자, 과거에 100%, 200%, 500%, 1000% 상승했었던 종목은 또다시 언제든지 세력들이 매집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등했었던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은 더욱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7번 PBR 1 미만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보통 저평가라고 부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PBR 1 미만 0.8, 0.7, 0.5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대차게 상승할 대형재료 보유. 결국에는 주식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재료가 필요하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로 바로 이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내가 발굴한 종목이 과연 어떤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아홉 번째, 유통 주식수 1천만 주 미만. 자, 유통 주식수는 여러분들 최대 주주라던가 주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 이런 거를 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1천만 주 미만인 같은 경우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대차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거를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날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유통주식수는 1천만 주 미만인 경우가 좋다. 자, 그리고 열 번째, 최대 주주 지분율은 적당해야 된다. 자, 최대 주주는 여러분들 지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이 출회가 되어서 물량이 나와서 주가를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이 50%, 60%, 70%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적다. 적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이 최대 주주가 애사심이 없기 때문에
때문에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은 최대 주주에 대한 적당한 수준은 어느 정도냐? 제가 경험해 봤을 때 보통적으로 30% 내외이다. 자, 그래서 이 30% 내외가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공개해드린 종목이 무엇이냐? 화성 밸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화성 밸브를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공개를 해드렸고요. 결국에는 화성 밸브가 어떻게 됐다? 단기간에 100%에 대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보시면은 6월 4일 날 한 차례 이제 매도를 하셨고요. 자, 그리고 6월 5일 날 또 한 번 나머지 물량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지금 가격을 보신다면은 거의 100%가 상승한 시점이고 항상 주식은 무엇이다? 분할 매수와 이분처럼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항상 적은 물량으로도 수익 극대화로 200%, 300%, 1000%를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여러분들 항상 이 습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화성 밸브를 왜 제가 공개를 해드렸느냐? 자, 10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권.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항상 이 5,000원 범위 내에서 지금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0원 부분이 뭐다? 거의 바닥권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5,500원, 이 부분에서 5,000원까지 1차 매수를 공개를 해드렸고요. 결국에는 크게 갔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 자,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힘이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자, 이때도 이동평균선 수렴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올라갔죠. 자, 그럼 만큼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바로 이 자본금 변동사항인데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없는 것이 좋다고 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자, 화성 밸브 3번 전자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자본금 변동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유상증자, 감자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화성 밸브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없이 상당히 깔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전에 안정적인 재무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과 그리고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성장하는 것이 좋은데 성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큰 변동 없이 꾸준한 실적, 흑자를 유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화성밸브는 어때요? 2021년, 2022년, 2023년 작년까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모두 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은 제가 150%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7%, 그리고 유불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200% 이상,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벌써 1600%로 상당히 좋은 실적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BR 뭐예요? 1 미만인 같은 경우에서는 저평가라고 했죠. 근데 지금 0.65로 PBR 역시 저평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과거 급등 전례가 있는 끼. 자, 급등 전례가 있는 종목.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에 무려 300% 이상 급등했었던 이런 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료가 무엇이냐? 2018년도에 바로 이 남북 러시아 가스관 연결인데요. 자, 이 가스관에 대한 이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이 가스관 같은 경우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남북 경협주로 불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북한과 우리나라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 이야기가 나올 때 가스관이 부각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북 경협주 또는 가스관 관련주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급등했을 때 뭐로 급등을 했어요? 바로 동해석유 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화성밸브가 100% 급등을 보였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자, 지금 이 제가 최대 주주 그리고 유통 주식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최대 주주는 몇 프로다? 30% 내외가 적당한 수준이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17%이기 때문에 뭐 20%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크게 나쁘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 주식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지분율을 합치면은 지금 500만 주이죠. 48%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총 주식수가 얼마이다? 1000만 주예요. 1000만 주. 거기에서 500만 주 빼버리면은 지금 유통 주식수가 얼마예요? 500만 주예요. 제가 1000만 주 지금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만큼 500만 주이다 보니까 지금 이 화성 밸브가 날아갈 때 아주 상한가를 2연상 기록하면서 상당히 가볍게 급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통 주식수가 적다라는 것은 적은 자금으로도 이렇게 쉽게 가볍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 10가지 전제 조건 종목을 만족하는 종목은 화성 밸브 외에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자, 이 YN텍 같은 경우에서도 10가지 종목을 만족했기 때문에 500% 대시세 분출을 했고요. 자, 그리고 KG ETS, 지금은 KG 에코솔루션입니다. 자, 이 10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하다 보니까 폭발적인 실적과 함께 거기에 대한 실적으로 무려 1000% 바닥권에서 1000% 대차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DI 동일, 자, DI 동일 같은 경우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이것 역시 1000% 상승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자,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1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10가지 전제 조건을 무조건 다 만족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놨는데 눈치채시던 분들은 계실 거예요. 1번, 5번,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1번, 5번, 7번, 8번 이 4개만 만족하더라도 여러분들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들 뭐 물론 만족하면 더욱더 좋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1번과 5번과 7번과 8번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곧바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올해 2024년도 남은 하반기 100%에서 1000% 대차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10가지 급등 전제 조건 만족하는 한 종목 긴급 공개할 건데요. 자, 010-5683-4421 자, 이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하반기에 적게는 100%에서 크게는 1000% 그 이상도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 발굴해 놨고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5683-4421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곧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